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등특수 임용 1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은 제가 영상의 타임라인을 다 설정해 놓을 테니 초수이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정답은 없으니 그냥 저의 공부 방법은 이랬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2026년도 초등특수 임용고시에 응시를 하였고요. 가장 합격컷이 낮았던 지역을 기준으로는 커플 21점, 그리고 합격컷이 가장 높았던 제가 응시했던 지역 기준으로는 커플 1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재수였는데요. 사실상 초수 때는 기본이론 강의만 듣고 임용고시 시험을 응시하러 가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1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의 공부 스타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장의존적인 공부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요. 흔히들 스터디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가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굉장히 성실한 편입니다. 데이오프 없이 공부를 했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스카이에 착석을 해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집으로 오는 루틴을 생활화했고요. 아마 1년 동안 공부를 아예 안 한 날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고 분명히 저는 하루 종일 스카이에 앉아 있는데 밥을 2시간씩 먹는다든지 중간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한 번에 집중하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어요. 대신 무조건 낮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1시간씩, 길게는 2시간씩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공부 스타일을 참고하셔가지고 저 같은 공부 스타일을 지닌 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선택입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은 서진 강사님을 선택했고 초등교육과정은 백구팀을 수강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장 유명하고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강의를 선택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믿고 강의를 수강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이유가 컸고 특히나 서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초 전문반 관리를 특수 임용에서 최초로 운영하시고 계세요. 유초특과 중특을 분리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저한테는 이 유초 전문반 관리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중특 수험생분들은 여러 인강을 들어본 후 취향껏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특과 초특 수험생분들은 제가 유초특과 중특을 분리해서 수업하는 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서진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저의 공부 방법도 서진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직강과 인강입니다. 저는 초수 때는 인강을 들었고 재수 때는 직강을 들었습니다.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정 강의와 특수교육학 강의 들어야 되는 걸 모두 합하면 인강이 700개가 넘어요. 제가 세봤거든요. 진짜 7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초수 때 강의가 너무 밀려가지고 결국 초등교육과정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강의를 잘 밀리는 분들은 직강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1년간 노량진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직강을 했는데요. 직강을 들으면 강의가 밀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용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노량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기도 좋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카메라를 멈추고 직강생들에게만 알려주는 정보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서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매번 강의가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해요. 그래서 직강생들끼리 순위를 매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인강보다는 직강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것이 꼭 공부를 시작 전에 1년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님의 연간 커리큘럼과 그리고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저만의 1년 공부 계획을 세웠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과 초등교육과정을 나눠서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세워놓은 이 공부 계획표를 매번 보면서 제가 시기별로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만의 1년 공부 계획표를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학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저는 1, 2월 기본이론 강의 때는 목요일과 금요일날 직강을 수강하였고요. 그 나머지 요일에는 개인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기본이론서를 단권화 시키기도 했고 서브노트로는 도식화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이론서로 단권화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형광펜 색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기출이 되면 그 내용이 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출 주변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진행했는데요.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면서는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해서 교수님이 밑줄 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쳤고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의 답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근거들은 올리브색을 이용해가지고 밑줄을 쳤습니다. 다음으로 7, 8월과 9, 10월이 되면 교수님께서 변형하신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때 나온 정답들은 보라색 형광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 스티커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노란색 원형 스티커로는 유특 기출문제를 표시하였고 빨간색은 초특 기출문제, 그리고 파란색은 중특 기출문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색을 구별해서 단권화를 시켜놓으니까 제가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회독할 때 어떤 부분이 기출되었는지 그 주변 개념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강사님의 도식화 자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이 도식화를 활용하니까 상위 개념은 무엇인지, 그 상위 개념 안에 있는 하위 개념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2권으로 제본을 했고요. 저는 이 2권의 도식화 자료를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챙겨 다녔고 시험장 날 가서도 이 자료를 챙겨갔습니다. 저는 이 도식화 채우는 작업을 3월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1, 2월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가 1, 2월이라면 여러분들은 꼭 이 시기 때 도식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은 후에 개인 공부를 할 때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도식화 틀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하면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점점 채워나갔고요.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은 옆에다가 추가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에서 6월 기출분석 및 심화 강론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강의에서 기본 이론서 내용이 아닌 심화된 강론 내용을 배우면 도식화를 단면으로 나눠주시는데 이 여백을 활용해서 심화 강론 내용을 점점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백지인출의 중요성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백지인출을 처음부터 하면 아무래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인출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때 서진 교수님의 한눈에 보기 자료를 활용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 장애 영역별로 목차가 적혀있는 한눈에 보기 자료인데요. 이 목차들을 보면서 도식화 내용이 아니라 도식화 틀 자체를 암기 후에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는데 이때 저는 연공 스터디의 기출 분석 방법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였고요. 이 기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스터디쌤과 함께 확장된 내용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던 내용을 다시 틀리지 않도록 반복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매일 스터디가 끝나면 각자 자신이 틀렸던 내용 3가지씩을 카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위에 공지사항으로 띄워넣어서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다음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개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틀렸던 내용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가 모아놓았던 이 틀렸던 개념들을 중에서 랜덤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추천드리는 것은 이 시기 때 직강생이라면 조이쌤이 스터디 관련해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각 스터디별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스터디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건데 이 피드백 덕분에 저희 스터디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서 직학생 분들이라면 꼭 이 스터디 피드백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7, 8월 기출변형 문제 풀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저는 오답노트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서에 나온 개념과 기출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영역별 공부를 할 때는 알겠는데 모든 장의 영역이 섞인 기출문제를 풀면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헷갈려 했던 개념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오답노트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생태학적 목록법,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24년도 초등, 21년도 초등, 그리고 24년도 초등에 각각 나온 이 기출 지문들을 발췌해와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은 정확히 기출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생태학적 목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에 작성했습니다. 또 저는 강화 계획과 차별 강화를 계속 헷갈려 했는데요. 상반행동 차별 강화는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또 간헐 강화 계획과 간헐 강화 계획 중에서도 고정 비율, 변동 비율,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어떤 식으로 기출에서 표시되어 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시기 때는 현장 모의고사들이 열리는 시기인데요. 저는 이 현장 모의고사에 꼭 참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용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고,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등수에 연연하지 않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G스쿨 모의고사도 봤고 박해인 현장 모의고사도 봤는데요. 아무래도 서진 강사님의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서진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 알게 되고 저도 모르게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G스쿨 모의고 때는 전체 6등이라는 등수를 받았는데 박해인 모의고사 때는 100분이 55%인가? 굉장히 낮은 등수를 받았어요. 이때 받은 모의고사 결과가 실제 임용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꼭 낮은 등수를 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등수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기 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출분석 강의는 이 해설지를 보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위에는 정답이 적혀 있고 아래는 심화 강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해설지를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필기를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해설지에 교수님 따라서 필기를 적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설지가 두껍다 보니까 이 필기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해설지에다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서, 내가 자주 보는 자료인 이 기본 이론서에 필기를 해서 내가 봐야 하는 자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 9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 때 10개년의 기출을 빠르게 돌렸는데요. 이때는 서진 강사님의 강의가 아닌 김난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다른 강사님의 강의도 수강하고 싶었고요. 따로 책 구매를 하지 않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를 인쇄 후에 재본하여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렇게 두 권이 유초중특 10개년 기출문제를 1회독 했을 때 풀었던 책이고 이 두 책은 똑같은 기출문제를 2회독 했을 때 풀은 기출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개년 기출을 2회독 돌린 후 초등특수 기출문제만 5개년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기출은 유초중특 모든 지문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풀 때 저만의 루틴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푼 후에 바로 답 체크를 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꼭 제가 직접 개념을 찾아보아야 기억 속에 오래 남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기출문제를 풀이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 때 저는 꼭 기출문제 여백을 활용해서 관련된 내용을 인출하곤 했습니다. 여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학습장애 버전의 성부적 교수의 정의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렇게만 적어놓고 빈칸으로 놓았고 단아지 부조기를 언제 사용하더라? 하고 이렇게 줄줄이 생각나는 것을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면 꼭 답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직접 기본 이론서 또는 도식화 자료를 찾아보면서 초록색 펜으로 내용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아, 정의는 이랬구나. 단아지 보조기는 발과 발목 관절이 정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구나 하면서 초록색 펜으로 제가 직접 찾은 후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인강을 들으면서 답을 체크하곤 했습니다. 또 특수 임용은 강사님별로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 김난진 강사님과 서진 강사님의 답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각 교수님들이 주장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적어 놓았고요. 이때는 제가 읽어봤을 때 더 정답일 것 같은 내용 또는 특훈 카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개념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저는 이 시기 때도 계속해서 오답을 진행하고 스터디로는 도식화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빠르게 내용을 구두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시기 때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 학습하는 것보다는 제가 틀렸던 내용을 다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던 개념들은 무조건 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헷갈렸던 개념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놓았고요. 이 개념들을 읽으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개념들은 왼쪽 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오른쪽 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왼쪽 벽으로 다 옮기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들은 이렇게 빈 공책을 준비해서 제가 다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헷갈렸던 개념들 다 붙여놔서 이 자료를 제가 마지막까지 몰랐던 이 개념들을 시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10월 중순부터는 임용 시험장에 어떤 자료를 들고 갈 건지 꼭 선별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초등교육과정은 강의만 밀리지 않으면 반은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강의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요. 먼저 1월에서 7월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직강날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매일매일 비교과와 주지교과 강의를 섞어서 3개씩 수강을 하였고 수강한 임강 내용을 바탕으로 밤에 페이스타임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것은 1월부터 7월은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스제트를 미리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제트는 왼쪽에는 질문, 오른쪽에는 답이 적힌 자료를 말하는데요. 블로그 같은 데서 구하기가 쉽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인고 하이웨이, 백구팀 자료 또는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은 스제트를 재본해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공부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임강이 모두 종강을 했기 때문에 뽀개기를 실시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주지 교과만 뽀개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쌤과 그 직강날인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분량을 정해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이 시기 때 개인 공부로는 백구팀에서 제공하는 마인드맵이 있어요. 이 마인드맵에 강론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갔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제공하는 요약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공부를 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범위에 맞게 문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초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얕고 넓게 여러 번 잡지 보듯이 회독한다는 느낌으로 초과정 전 범위를 여러 번 훑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8월에서 9월 공부 방법입니다. 이 시기 때는 주지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섞어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암기펜을 활용해서 스제트를 여러 번 회독하였고 스터디 때는 범위를 정해서 문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0월 공부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8, 9월 때 활용했던 일정표를 압축시켜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 9월 때 2주 분량으로 진행했던 공부 범위라면 9, 10월 때는 이를 합쳐서 1주 동안 끝내는 걸 목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어 및 점자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는 초수 때 다 공부를 해놨어서 재수 때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요. 임고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까먹지 않게 가볍게 퀴즈를 풀거나 읽어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수어 및 점자 공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떠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1차를 공부했던 방법인데요. 우선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모두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강제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70일이 남았을 때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스터디 윈미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공부를 하기 위한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지치지 않고 공부 루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 성실함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후 또는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수 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꼭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